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집권을 했고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그거를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가서 봤더니 증거는 없더라. 조사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따져보면 검찰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에는 자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일단 그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국정원에 가서 진술을 했잖아요. 그 진술서를 문건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또 경기도가 북한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의 도장이 꽝 찍힌 그리고 업무 협약식 하던 중국에서의 사진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술자리 사진까지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증거가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부인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증거라는 거는 물증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바로 말씀하신 김성태 전 회장이나 쌍방울 임직원들이 있죠. 그다음에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증언이 있죠.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이 있죠. 기타 심부름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송금 문제에 관해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고 더군다나 그 부분에 관한 결정적 증언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놨다가 지금 거둬들였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한 진술 적어도 그게 법정에서 증거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진술 자체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황 같은 걸 맞춰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만 부인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은 다 일치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증거가 뭐 차고 넘친다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시 나간 그 술자리 한번 영상 볼까요? 저 술자리는요 물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뭐 안부수 회장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화영 부지사 혼자 저기 놀러 간 게 아니에요. 공식 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국장도 있어요. 물론 이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날 이 출장에 경기도에서 공식 출장을 승인을 받고 갔다 왔고 출장 보고라는 걸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몰랐다. 글쎄요.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조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번에 왜 서명 안 하고 그냥 나왔잖아요. 어제는 서명은 했습니까? 예, 어제는 서명을 했는데요. 어제 조사한 것에 대해서만 서명을 했고요. 그 토요일 날 했던 1차 조서에는 끝까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어제는 그 어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조서 열람만 무려 3시간에 쏟았는데 1차 조서에 대해서는 진술이 아직까지 왜곡돼 있다 이러면서 날인을 재차 거부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전반적으로는 본인이 지사로 재임할 당시에 방북 의지가 있었고 또 추진을 했던 건 맞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었고 특히나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는 일말의 연관성도 없었다. 이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이 김성태 전 회장이 벌인 일은 자신의 사익을 위한 일이었을 뿐이지 경기도나 본인을 위한 일은 아니었다. 지금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그 1차 진술조서 서명은 결국 거부했습니다. 그냥 서명만 거부한 게 아닙니다. 이 검찰을 탓하면서 고발까지 했습니다. 1차 조서에 대해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고 오늘 2차 조서는 서명 날인을 했고 이재명 대표께서 황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죠. 그것은 부지사가 황당한 짓을 했다,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느냐, 이 상황 자체가 좀 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그 검찰 간부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 누설, 그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3가지 제명으로 구두 고발을 지금 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북한에 돈을 주고 그런 황당한 일, 그러니까 전혀 본인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데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취지가 잘못됐으면 고쳐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고치면 되는데 서명을 거부하고 고발까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고칠 수 없는 수준까지 진술을 해버린 거죠. 예, 고칠 수 없는 수준까지 진술을 해버린 건데 지금 저렇게 설명하잖아요. 황당하다라는 그 발언의 취지가 이런 거다. 그럼 이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그럼 검찰이 그 다 반영을 하거든요. 웬만한 예. 거는. 그런데 그날 영상 녹화도 본인이 거부했잖아요. 본인이. 원래요, 피의자에게는 그 영상 녹화하는 거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직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당 대표니까 그것도 존중해갖고 배려해가지고 그 영상 녹화 안 하겠다니까 그것까지 안 한 건데 영상 녹화했으면 누가 거짓말 하는지가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왜 어제 2차, 어제 조사는 서명 날인을 하고 토요일 받은 거는 왜 그랬는가? 예. 이 전략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요?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보니까 이화영의 모든 걸 다 떠넘기게 한 건데 예. 어제 뭐 조선일보를 비롯하고 기사가 나왔죠. 이화영에게 다 떠넘기게 한다. 그러면요, 이게 이익만 했다. 정치인은 여론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론상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 이전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뭐 댓글 사건으로 검찰 나가서 재판 가고 다 내 책임이다. 내 부하들은 건드리지 마라.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니잖아. 다 얘 책임이야. 나를 위해서 일해줬던 사람들 책임이야.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쫀쫀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여론상에 그게 좀 아니다 싶었겠고요. 두 번째는 이화영을 거의 유동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선일보 보면은 쌍방울 해서 그렇게 돈 받은 줄 알았으면 내가 썼겠느냐. 그러니까 돈 받아갖고 좀 그 부패범이다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이화영 그 부지사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가뜩이나 자 지난주 토요일 날 그 검찰 나간 데서 목요일 날 지난번에 검찰에서 그 진술한 거 아니다 해갖고 이거 손편지까지 써줬는데 저렇게 나오면 배신감 느끼고 아이고 나도 그냥 다 불어버릴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주워 담기 위해서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 진술한 거에 대해서는 끝나 이제 서명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너무 나갔다. 아, 이거 나 아니라고 하려고 했다가 너무 나간 것 같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또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처음에 쌍방울 그 변호사 대납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지금 대구북 송금까지 왔는데 이 와중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다는 취지고 또 예. 이게 직접적 증거가 없이 전부 간접적이고 다른 사람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것을 또 검찰 간부가 언론에 흘려서 마치 이제 이하영 평화부지사가 황당한 사람인 것처럼 한 이것은 여러모로 봐도 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상 기밀 누설까지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진술 조서에 대한 권리 이것에 대한 서명 여부는 본인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하는데 뭐 마침 꽤 오랫동안 그 조사를 했지만 이제 뭐 단식 중이고 이러니까 이제 이걸 전체를 다 새로 그 작성하기엔 너무나 이제 많이 빗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명을 거부한 건데 마침 어제 뭐 조사에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본인이 이제 동의하는 가운데 서명됐다면 그 자체는 또 이렇게 하나의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았느냐 여부죠. 근데 어제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 뭐 클릭만 했고 잘 모른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니까 이 대표 측에서는 이거 왜곡된 보도다라면서 강하게 반박을 해요. 그 반박 논리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 글쎄요, 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인데요. 아니, 도장만 찍혀 있으면 다 내 책임이냐? 그러면 여기는 도장 다 찍혀 있지 않느냐? 뭐였을까요? 바로 운전면허증이 나옵니다. 운전면허증. 제 운전면허증에 그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 아나요? 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정결권에 따라서 도장을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걸 다 알면서 저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거겠죠. 운전면허증에 도장 꽝 찍혀 있다. 경찰청장이 그러면 다 아는 사람이냐? 면허증 발급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도지사가 직인 지켜줬다고 해서 그 내용 다 아느냐? 글쎄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문서에 도장을 찍혔는지. 북한에 보내는 공문입니다.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그래서 초청을 정중히 요청하는 북측에 나 북한 가고 싶다, 초청해 주세요 라는 걸 얘기하는 그런 공문입니다. 거기에 도지사의 저렇게 직인이 찍혀 있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 이게 운전면허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실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온 이후에 2018년 10월 7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거기서 북한과 6개항을 합의했다고 발표를 해요. 어허. 그리고 이 6개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 도지사를 포함해서 뭐 시군 구청장 뭐 이런 사람들이 곧 방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돼서 그때 신문 방송을 보면 연내 방북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거랑 같은 개념이잖아요. 저거는 2019년 이듬해의 일입니다. 예. 2018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 부지사가 지사 모르게 지사가 언제 북한 간대요라는 걸 언론 앞에 공표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예. 그런 점으로 본다면 자, 이걸 운전면허증에 비유한다. 운전면허증은 진짜 경찰청장이 누구한테나 다 발급하는 겁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면. 그렇죠? 이거는 부지사가 지사의 거치에 관해서 북한과 합의한 겁니다. 예.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비교하는 박균택 변호사. 글쎄요, 그 비교에 대해서 과연 일반 국민들이 몇 %나 공감할 것인가?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이 비유 자체가 할 말이 없구나 하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있었던 많은 그 공문에 찍혔던 그 직인의 책임을 본인이 지금 회피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뭐 본인은 몰랐는데 이화영 혼자 쌍방울한테 돈 받고 다 했다라고 해도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자,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추진했다라면 지금이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따져야 되잖아요. 왜 나 모르게 그런 엄청난 일을 벌였는지. 황당한 일이라면서요. 그럼 비판하고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하고 뭐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해서 쌍방울한테 돈 받고 나 북한 보내려고 했어?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박찬대 최고위원은 부인과 통화를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당하고 있다. 압박에 못 이겨서 회유당해서 억지로 지금 본인의 진술을 했다라고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나를 궁지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을, 재판까지 하게 만든 사람을, 단식까지 하게 만든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텝이 완전히 꼬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랑 그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가 한 얘기를 보면 그 내에서 자기들이 한 내에서 막 모순 충돌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제 조사받고 나서 증거 하나도 제시 못했다. 이재명 대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럴 거면 나 왜 또 불렀냐. 근데 그 박균택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대북 관련 이거 그 사인한 거 나오잖아요. 결제. 클릭했다는 게 전자결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전자결제죠. 예. 그 증거는 많은데 불법은 없다 그랬어요. 증거는 많은데 불법은 없다.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앵커께서 물으신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얘기 다 하셨잖아요. 이화영이 그렇게 자기 몰래 뭐 했으면은 나는 허수아비였네. 그런데 이 보통 경제부지사, 정무부지사를 두지요. 이렇게 그 평화부지사를 둔 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한 게 이제 대권 프로젝트를 위한 그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 운동권에 족보도 없고 그 어떤 민주당의 어떤 적장자로서의 어떤 그 자기 뭐를 만들기 위해서 대북 사업에서 뭔가 레전드를 하나 좀 만들자, 레거스를 하나 좀 만들자. 뭐 그거를 하려고 이제 이 평화부지사라는 걸 만들어 갖고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허수아비였다. 이런 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당시 상황이 최문순 지사도 가고 박원순 시장도 문재인 대통령 따라갔는데 지금 나만 못 간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죠. 네. 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가
돈을 쌍방울이 대신 주는 것까지 알았느냐? 이 부분은 그거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방북 의사를 가지고 있고 방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 공문 중에서 방북 의사를 밝히는 공문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방북 의사를 밝힌 공문에 대해서 실제 이재명 지사가 결재를 했는지 아니면 평화부지사의 전결로 됐는지는 더 따져볼 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800억, 그러니까 그 중에 스마트팜 500억과 뭐 방북을 위한 300억 자체는 이재명 지사의 이런 제3자 뇌물로 이야기하는 거에 증거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증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 그 스마트팜 사업이나 이렇게 진행된다면 경기도 의당 예산에 반영해서 할 이야기인데 성금을 미리 준다든가 예. 미리 이렇게 뭐 방북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김성태라고 하는 쌍방울 회장을 이용해서 할 이유가 없고 예. 당시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본인이 북한의 여러 가지 강물 채굴권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성금을 줬다는 걸로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이재명 현 대표가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북한에 관련된 쌍방울과의 관계에서는 예. 현실적인 증거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신조 의원님. 네. 그 남북 관계에서 뭐 그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방북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방북을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북한과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자 이런 사람이 갈 때 북한에서 아 그냥 오세요라고 합니까? 아니면 아 그러면 우리가 헬기도 띄우고 벤츠로 좀 카프리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실제로 5천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나중에 3천으로 이제 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00만 달러? 예. 이런 정도의 내용이면 이재명 지사도 내가 북한에 가려면 북한이 돈을 분명히 요구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알고 있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 몰랐다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정치를 몰라도 너무 옳은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그게 이제 2019년 7월 마닐라에서 열린 두 번째 북한의 그 아태평화위원회하고의 그 합동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예. 북한에서는 뭐 헬기도 띄워야 되고 뭐 차도 새로 뽑아야 되니까 500만 달러를 부르니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그거 너무 많다 그래갖고 300만 불로 퉁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2019년 12월에 그거를 보냅니다. 300만 불을요. 예. 그리고 나서 2020년 1월에 그 300만 불을 보내고 나서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가서 면담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2020년 1월이에요. 300만 불 보내고 한 달 후쯤입니다. 그래서 뭘 요청하냐면 이재명 도지사가 개성을 좀 가고자 하니 가려면은 통일부로부터 방북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예. 방북 허가 좀 해달라. 그 요청을 하고 그것 또한 경기도 내부 문서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개성을 방문할 경우에 어디 들리고 싶고 뭐뭐 하고 싶다. 그런 게 경기도 공문에 다 있어요. 예. 그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그동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진술을 해왔다가 갑자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부지사의 태도거든요. 자, 근데 어제 재판에서 안 그래도 지금 변호사가 바뀐 뒤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발언을 또 번복하니까 재판부가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그동안 다 협박이 있었던 거고 지금까지 했던 진술은 다 무혐의인 거네요 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바꾸세요? 라면서 오히려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게 검찰이 재판이 시작되면 증거 목록이라는 걸 재판부에 냅니다. 예. 이제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는 증거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증거 목록을 냅니다. 그거를.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1번부터 이렇게 하나씩 증거 채택 여부를 이제 그 변호인하고 검찰이 그 협의를 하고 뭐 논박을 하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공전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종적이라고 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 나왔는데 자 이거 또 그 다음에 다른 증거 목록을 확정하는 과정이 또 바뀔지 모른다. 재판부가 지금 그걸 의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보류라는 거는 이제 다른 증거 목록 다 논의를 하고 난 뒤에
맨 나중에 판단하겠다. 그때까지 안 바뀌면 아하. 이제 그때 증거로 채택하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재판부조차 이화영 그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일이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 고리 하나는 일단 좀 제동이 걸린 거는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나 이것도 김성태 전 회장 진술이나 아니면 뭐 국정원 문건이나 이런 데에서 이미 상당 부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표현에 의하면 노상강도한테 돈 받고 나도 모르게 북한 보내주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현재까지의 주장대로라면. 자, 이러니까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올 때 그 단계를 끊기 위해서 도저히 이 사람은 나랑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남이 된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작년 12월에 제 시간 사표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예, 그 얘기는 그분은 들었습니다. 연락한 일이 없습니다. 제 시간이니 사표 던지고 나가버린 다음에 이번에 대선 경선에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누구 얘기냐?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유동규 본부장 사표 쓰고 나갔다니까요. 요즘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유동규를 위해서 한때는 변호사까지 붙여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선긋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모든 걸 자신이 다 한 걸로 인정을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수 소장님? 지금 이화영의 선택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그 검찰발 이하영 부지사가 약간 그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한 듯한 뭐 이야기가 나왔다가 결국 그 변호인단과 그 부인 간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하영 지금 현재 부지사의 재판에서 본인이 이제 최종 진술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검찰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나온 진술이다. 그래서 그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현재 이제 변호인들이 그동안 이제 뭐 바뀌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이제 자료 검토가 됐느냐 여부를 보고서 증거 채택을 뒤로 좀 미룬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음이 바뀔지 아직 모르겠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게 뭐 최후의 적이에요. 방어 그 전략으로 그전에는 이화영과 자신이 같이 살아나는 전략을 방어 전략을 구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본인들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선에서 잘라버리자. 나는 살고 이화영은 버리자. 그러니까 쌍방울 김성태와 이화영 간의 그 800만 불 거래 그거를 방어하기 힘들다는 걸 본인은 또 아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쓰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이화영과 이재명의 죄수의 딜레마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게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거죠.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올해 환갑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뒤집었으면요 독박을 쓰게 되면요 형량이 장난 아닐걸요. 혼자 다 이제 책임져야 된다면. 그거 쓰면요 거의 뭐 10년 이상 뭐 80 다 돼갖고 나와야 되고 이화영 부지사가 과연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또 배우자는 또 입장이 묘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 남편을 방어하려고 하는 건지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장면들이 앞으로 연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아니 부지사가 지사 모르게 모든 일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걸 누가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판사인들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제1야당 저는- 대표가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저는 그건 부지사가 지사 모르게 했다는 거는 인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검찰은 어찌됐든 이거를 재판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서 내놔야 되는데 검찰은 어때요 지금? 이 말씀 지금 계속 해주시는 대로 이게 이재명 대표까지 인지를 했느냐 연결고리를 지금 검찰이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꼽히는데 이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지난 2019년 1월에 중국 선양에 있는 호텔에서 열린
북남 경제협력 사업 협약식 장면 또 후속 만찬 현장 모습을 증거로 검찰이 제시를 한 건데요. 이 협약식에 당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해왔는데 이 회의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가 됐고요. 말씀 중에 죄송하는데요. 저 때 술에 취한 김성태가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자 명철아 옆에 있는 송명철 실장한테 명철아 화영이 형이 나의 형이야. 그러니까 너도 형으로 모셔. 이런 취지로까지 뭐 서로 술을 한잔 했으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영상이 확보가 됐어요. 예, 지금 그 영상 얘기인데 이 만찬 자리에서 저 지금 모습인데요. 오디오로 나오는 게 송명철 조선 아태이 부실장한테 김성태 전 회장이 한마디만 할게 명철아. 화영이 형이 나보다 형이다.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담겼습니다. 예. 요 상황만 본다면 그러니까 송 부위원장도 부실장도 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아는 관계다라는 걸 좀 증명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이 김 전 회장이 합의서를 서명한 이후에 대통령 한 번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런 말도 한 개 나오고 있거든요. 영상으로도 오디오로도 나오고 있어서 검찰은 이 부분이 경기도와 또 이재명 지사가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연관 또는 개입된 정황 가운데 하나다. 지금 이런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영상이 어느 정도의 이미 이제 협약식을 가진 그날 그 옷은 셔츠는 같은 셔츠이기 때문에 그날로 아주 추정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자 명철아 화영이 형이 내 형이야. 앞으로 형으로 모셔. 제가 굳이 뭐 김성태 회장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서열은 확실히 술만 마시면 바로 정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저 영상도 있지만 어제 그 중앙일보가 그 제보자를 통해서 확보했다고 하면서 보도한 내용 중에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협약식 할 경우에는 때. 저 식당에만 우연히 만나서 참석했다 지금 계속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 전에 협약식에도 옆자리에 있었어요. 주요 인물로서 그 회의 회담자 중에 한 명으로 참석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새로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중앙일보 이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진을 촬영해준 이쪽 위치에 물론 촬영을 직접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예, 이 영상에서는 목소리로만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다라고 했는데 어제 그 다른 사진에는 회의 테이블에 양쪽으로 해서 앉아 있는 모습. 예, 김 전 회장과 나란히 김 전 회장 쪽에 앉아 있는 모습 이 부분이 지금 추가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